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전자파 시험을 하다 보면은 쿼지 피크라는 이제 용어를 듣게 되는데, 그 쿼지 피크의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자파 시험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이제 그 잡음들이 이게 섞여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테스트를 하려는 이제 그 장비가 내는 잡음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외부에서 이제 좀 뜻하지 않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잡음인지를 사실 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EMI나 이게 이제 이게 요구도 안에 이제 드냐 안 드냐를 이제 판단할 때, 보통 보면은 일단은 이제 피크를 이제 디텍팅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계측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피크치를 먼저 이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지 피크를 다시 이제 연산해가지고, 그 코지 피크가 요구도 안에 들면은 이제 요구도 만족, 요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EMI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이제 좀 장비에 따라서는 이제 피크치를 먼저 디텍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가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커지 피크치를 봐야 요거도 만족 불만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 커지 피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커지 피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커지 피크라는 거는 이제 어떤 피크성 노이즈가 들어올 때 얘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냥 반파 정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펄스성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얘를 우리가 반파 정류를 하면은 요 빨간 선처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에서 반파 정류한 게 커지 피크다. 그러니까 이제 피크는 무조건 이제 어떤 특정 노이즈가 들어오면은 그 첨두치를 무조건 이제 디텍트한 게 피크 이제 디텍션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파 정류해가지고 RMS 값으로 구한 걸 쿼지 피크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하면 뭐 준 첨두치 이런데 사실 잘 안 써죠. 그냥 쿼지 피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구도를 이제 판단할 때는 이제 쿼지 피크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계측기 우리가 특히 리시버라고 하는데, 이제 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리시버, 이제 전자파 시험장 가면 뭐 리시버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이 커지 피크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계측기는 이제 피크치를 먼저 디텍트를 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커지 피크를 연산해 가지고 요구도를 판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지 피크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 장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그냥 커지 피크를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커지 피크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장비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DUT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자파를 시험하려는 대상체에서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요구도를 벗어나는 이런 이제 높은 피크치를 이제 계속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DUT 장비에서 이제 내는 거죠.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걔를 이제 커지 피크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높게 나올 겁니다. 요구도가 이제 만일 요쯤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요구도를 벗어난 베일이 되겠죠. 근데 요구도가 이제 여기 있는데, 커지 피크, 그러니까 이게 이 피크치가 이 요구도를 벗어나는 피크치에 간간히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간간히. 그럼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어떤 그 노이즈를 이제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커지 피크로 이제 피크층이 이렇게 디텍트 됐는데 커지 피크로 딱 계산하니까 이제 요거도 안에 들더라. 그럼 요거는 요거도 만족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커지 피크라는 개념은 그 일단 고주파 신호를 우리가 이제 그 디텍팅 하려고 그러면은 걔를 이제 양자화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해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확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그 이제 얘를 뭐 뽑아내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얘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좀 그 duty에 의해서 duty가 동작상에서 이제 그 발생하는 노이즈냐 요런 성격이냐 아니면은 이제 우연찮게 뭐 외부 노이즈든 이제 그 정상 동작 말고 어떤 우연찮게 나오는 그런 노이즈냐 이제 그걸 이제 저기 뭐 판단을 하는 그게 이제 어떤 코지 피크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어떤 고주파 신호를 이제 프리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제 그 양자화 해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저기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보면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양자화를 받아가지고 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외부에서 노이즈 이제 그 발생된 어떤 노이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이즈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피크치라는 어떤 결과물 자체가. 그러니까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양자화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도 있고 얘를 이제 그 이제 디탈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어떤 얘가 이제 듀티로부터 온 신호인지 안 신호인지를 또 판별하는 알고리즘 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노이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나오는 노이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연산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센시 디텍팅이나 프리 트랜스폼이나 그다음에 확률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원신호와 연관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계산상의 어떤 그 에러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배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게 피크 디텍트 해가지고 아, 너 한 번 튀었으니까 너 요것도 불만족이야. 빼일 시키는 거는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커지 피크를 이용해 가지고 피크치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면은 아 요거는 사실 이제 그 DUT가 이제 낸 어떤 그 잡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실제로 DUT가 이제 발생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센싱이나 어떤 이제 리시버의 연산 과정에서 나온 에러인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피크치만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코지 피크치를 이용하면은 띄엄띄엄 나온 거는 아 이게 그 어떤 이제 연산 과정이나 센싱 과정에서 아니면 외부 잡음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다고 판단을 하고 띄엄띄엄 나온 얘는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요거는 분명히 듀티에서 나온 거다 라고 이제 저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피크 디텍트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구도는 커지 피크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전자파 시험에서 요구도 만족 불만족을 이제 판단하는 어떤 기본 신호는 요 이제 그 커지 피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자파 시험에서 이제 그 요구도 만족 불만족을 판단하는 그 커지 피크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